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하야미즈 도시히코의 나는 잘났고 너는 시시하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요즘 사회, 특히 일본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요. 왜 사람들이 타인을 좀 쉽게 얕보는 경향이 있는지, 네, 그 배경에 있는 어떤 감정적, 사회적 변화를 다룬 책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는 쉽게 터트리면서 슬픔은 잘 못 느끼게 됐는지, 네, 그 부분이요. 그리고 왜 좀 의욕 없어 보이는지, 뭐 이런 현상들하고 또 핵심 개념이죠. 가상적 유능감. 가상적 유능감. 네, 이 흥미로운 심리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걸 알면 당신 주변이나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좀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첫 번째 포인트부터 들어가 볼까요? 분노는 늘고 슬픔은 줄어든 사회. 네. 이게 딱 와닿는 표현 같아요. 정말 사소한 일에도 기례로 한다고 하죠. 막 버럭 화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젊은 세대만의 문제는 또 아니고요.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이제 불쾌한 감정을 견디는 힘? 뭐랄까 내성이 좀 약해졌다고 봐요. 내송이요? 네. 어릴 때부터 좀 과보호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욕구불만을 제대로 경험할 기회가 적었던 거죠. 좌절 경험 부족 같은 거군요. 그렇죠. 불쾌함에 대한 내성이 약해진 거고요. 또 하나는 사회가 너무 긍정 이걸 강조하고 또 너무 빨리 변하니까 네. 슬픔 같은 감정에 이렇게 푹 빠져 있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가치도 잘 못 느끼고요. 그러네요. 슬픔을 느낄 시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렇다고 해서 기쁨이 막 늘어난 것도 아니라는 분석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슬픔이 줄었다고 기쁨이 늘어난 게 아니라 어쩌면 감정을 깊이 느끼는 능력 자체가 좀 무뎌진 걸 수도 있어요. 감정의 폭이 줄어든다. 네. 그러다 보니 인내심도 부족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자꾸 남 탓을 하게 되고. 책임전과. 네. 이게 다음 주제인 가상적 유능감하고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 가상적 유능감. 이게 참 뭐랄까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면서도 좀 씁쓸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타인을 좀 무시하면서 나는 괜찮아, 난 잘났어. 이렇게 스스로를 지키는 심리라고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어 기제. 네.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또 IT 미디어 영향도 크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 안에 어떤 불안감, 부족함 이런 걸 감추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감추나요? 타인의 가치나 가능성을 그냥 쉽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쟤도 별거 없어. 세상 사람들 다 시시해. 이런 식으로요. 남을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올라가는 느낌을 받는 거군요. 네, 그래야 이제 내 체면이 서니까 일시적으로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인 거죠. 자료에서 그 피너츠 만화의 루시 캐릭터 비유가 나오던데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루시가 자기 결점은 절대 인정 안 하면서 남들한테는 엄청 비판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끼려고 하고요. 이게 사실은 자신감 부족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정모형어네요. 자신감 부족의 역설적인 표현이라. 이런 심리가 그럼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지, 어떤 야망을 갖는지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럼요. 예전엔 왜 클락 박사가 그랬다잖아요. 소녀녀 야망을 가져라. 네, 유명한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구호가 젊은 세대한텐 잘 안 먹히는 시대가 된 거죠. 더 이상 울림이 없다. 네. 뭐 높은 지위, 많은 연봉, 이런 사회적인 성공보다는 그냥 내 삶, 내 시간, 여유.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어요. 이건 어른이나 젊은이나 비슷하고요. 하긴,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풍족해진 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열심히 한다고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 이런 걸 이제 많이 봐온 거죠. 학습 효과라고 할까요?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이런 것도 좀 부족하다고 하고요. 롤모델 부재도 이야기하고. 네, 다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의욕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 공식에 대한 동기는 줄었으니까. 하지만 그게 꼭 의욕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자기 기준에 따른 어떤 개인적인 동기는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방향이 달라진 거군요. 네. 다만 이제 내가 진짜 뭘 원하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게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고 자료에서는 이걸 유니버시티 블루라고 표현했던가요? 맞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상태요. 예전처럼 외부 기준, 그러니까 사회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아웃사이드인 방식이 잘 안 통하고 이제 내 안에서부터 기준을 만들어가야 하는 인사이드 아웃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 전환 과정에서 오는 혼란, 불안감이 큰 겁니다. 이렇게 관심이 자꾸 자기 안으로만 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인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은 좀 줄어드는 걸까요? 공감 능력 저하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 지적도 중요합니다. 자기한테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자전거 잠깐 빌려 타는 거나 남의 우산 그냥 가져가는 거. 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별로 못 느끼는 현상? 규범을 몰라서 그런다기보다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그렇죠. 그 규범의 중요성을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특히 좀 풍족하게 자란 세대는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아, 공감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예를 들어 홈리스 분들을 보면 나와는 너무 다른 이질적인 존재로 여기고 그냥 무시하거나 심하면 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요. 예전처럼 다 같이 어렵게 살았던 경험, 그런 공유된 경험이 없는 게 동정심 약화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더군요. 네, 공동체적 경험에 부재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보다 좀 약해 보이는 존재, 아래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일부러 무시하고 깎아내리면서 아, 그러면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려는 네, 위축된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시도까지 나타난다는 건 참 씁쓸한 현실이죠. 아이가 잘못해도 부모가 나서서 사과를 잘 안 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내 아이를 지는 사람, 패배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부모 마음도 있겠지만 동시에 사과라는 사회적 행위 자체가 좀 서툴러진 면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개인의 심리 문제부터 관계, 사회 규범까지 다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네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타인을 좀 쉽게 폄하하고 무시하는 경향, 그 이면에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가상적 유능감이라는 어떤 방어 심리가 있고, 네. 또 감정적으로는 분노는 너무 쉬워지고 슬픔은 느끼기 어려워진 어떤 변화가 있고요. 그렇죠. 기형적인 변화죠. 그리고 과거의 성공 공식에 대한 동기부여는 약해지면서 관심이 내면으로 향하고, 이게 또 역으로 공감 능력 저하나 규범 경시 같은 문제로 이어지는, 네, 아주 복잡한 연쇄 반응 같은 거죠. 네, 자신감 부족, 공감 부재, 사회 규범 경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자료에서는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개인주의 심화가 이런 공감 능력 저하나 타인 경시의 풍조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만약에 사회 전체가 다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난이라든지 이런 피할 수 없는 시련을 함께 겪게 된다면 아, 그런 상황이 온다면. 네. 그때는 사람들의 관계 맺는 방식이나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좀 희미해졌던 공감 능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좀 몸에 밴 개인주의적인 생존 방식이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까요?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과연 공감 능력이 회복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발현될지.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당신의 생각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